자, 손님의 입장에서 하나은행은 여러분들 작성하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고객이 아니라 손님입니다. 손님 입장에서 하나은행 또는 타행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개선하고 싶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작성해달라. 뭐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많이 했었죠. 타행의 금융 서비스를 저는 선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하나은행 걸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은행 인사 담당자들이 그 금융 서비스들에 대해 가지고 잘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은행 자체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 다른 은행을 선택하는 게 저는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금융 서비스란 어떤 거겠어요? 이거는 ATM이 될 수도 있고요. 뱅킹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멤버스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겁니다. 요것들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이거는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라 그랬잖아요. ATM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금융 서비스라 하면은 영업점에 가가지고 상품 가입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얘기해보면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선하고 싶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 우리가 주로 말했던 거는 감성이 부재하다든지 자산 관리 분야에서의 어떤 한계를 갖고 있다든지 뭐 개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했던 거 개인화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모든 곳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요걸 보고 어떻게 한다? 개선해 보고 싶은 거를 여기서 선택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는 개선하고 싶었던 부분과 이유를 얘기하고 여기서 사실상 개선할 방향성을 제시해 주면 좋겠죠. 근데 개선할 방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는 지금 실제로 나와 있지 않지만 개선할 방향성을 뭐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르겠지만 좀 비중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를 읽는 사람들이 개선해야 되는 이유 이것만 판단하기보다는 저는 솔루션까지 있다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더 좋게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상식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요 내용들은 우리가 뭐 수업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은행 산업의 어떤 전망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 산업의 전망은 무엇이고, 은행 산업의 전망을 위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무엇이고, 후 만들고 싶은 변화는 무엇이고, 변화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가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은행 산업은 뭐 글로벌, 개인화, 온 오프라인 연계, 신탁 활성화, 비이자 마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그 다음에 소액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의 어떤 효율적인 온라인 자산 관리 서비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아니면은 뭐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이런 것들을 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입행후 만들고 싶은 변화는 전망이 이러니까 전망에 따라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보고 싶어. 이것도 아까 위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뀔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본인이 이거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 것들을 감안해서 변화를 지어내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는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 왜 그렇게 만들고 싶은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액션 플랜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길지 않아도 이렇게 변화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변화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뭐 준비해왔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가능할까요? 이것도 근데 글자 수가 800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단히 길게 작성할 수가 없어요. 좀 이해되셨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액션 플랜을 쓰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난 바꾸고 싶어. 그래서 바꾸기 위해 가지고 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를 읽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컨텐츠가 없다. 이게 그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금융의 금자도 모른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말했을 때 DSR이 뭐 어떤 건지, 뭐 소득공제가 어떤 건지, 뭐 세액공제가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런 어려운 용어를 다 쓴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대학적으로 약관 같은 것들을 ASMR로 만들고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이것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거를 뱅킹에 담아서 온 게 하나도 없다. 네, 그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갔었을 때 금융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뱅킹에 들어갔었을 때 그게 이해가 된다. 아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라고 하는 어떤 기능에는 충실하지만 그것들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좀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특히 기업금융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 게 지금 우리가 뱅킹 서비스 보면 다 개인 중심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핀테크나 이런 서비스도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개인 금융 쪽 서비스 아닙니까? 근데 기업금융과 관련된 서비스가 전혀 없는 거예요. 뭐 가령 여기서 보면은 뭐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뭐 박스 시스템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스 시스템은 결국 그 금융 거래 조건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 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업로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아니면은 이 기업들 자체의 어떤 ERP랑 연계돼 가지고 기업의 현황을 더 정교하게 파악하고 리스크를 줄여 가지고 기업 금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모델이라든지 아니면은 일전에 말씀드렸던 IoT를 기반으로 뭐 동산금융을 뭐 활성화하는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시를 보여드렸을 때도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타이트한 거를 중심으로 썼던 사람이 다 붙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항목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되게 지금 타이트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한번 초안을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